도심을 벗어나 조금만 눈을 돌리면 만날 수 있는 치유의 공간. 해야 할 일들, 크고 작은 걱정과 고민. 하지만 이곳에서는 일상의 번뇌를 잠깐 내려놓아도 좋다. 곤충들도 많이 있고 나무 타기도 조금 했어요. 거미줄놀이 했어요. 바람소리와 새소리, 물소리는 우리 몸의 오감을 열어주니 누구나 이곳에서는 작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숲으로 가고 있다. 하늘 높이 치솟은 높은 건물들로 빌딩 숲을 이룬 도시. 빽빽하게 건설된 빌딩들과 도로를 점령한 차들. 대한민국 인구의 90%가 이 거대한 도시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자연을 동경하고 조금만 시간이 생겨도 숲으로 가기를 원한다. 도시 한복판에 살다 보면은 참 공해로 인해서 많이 안 좋은데, 이렇게 공기 좋은데 물 좋고 공원 좋은데 공원에 나와 있으면은 확실히 몸도 개운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빌딩 속에 있다 보니까 되게 깝깝한 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되게 숲이나 산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갑갑한 도시에 살면 살수록 인간의 본능은 자연으로의 회귀를 더욱더 갈망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자연은 사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바로 도시 가까이에 있는 도시숲이 그곳이다.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면서 건강과 힐링의 중심축에 있는 도시숲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생활권 녹색 공간은 WHO가 권고한 9제곱미터를 밑돌고 있습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민 1인당 생활권 숲 면적은 9.9제곱미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주요 도시의 숲 면적과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부족한 면적. 파리가 13제곱미터, 뉴욕이 23제곱미터, 런던이 27제곱미터인데 서울은 4.4제곱미터로 다른 나라에 비해 1인당 도시 숲 면적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 숫자 양적으로, 도시숲이 양적으로 많아져야 되고 질적으로도 높아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4 정도, 4.4평방미터로서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도시숲의 양은 다른데요. 그 도시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이를 도시에 있는 도시숲을 조금씩 더 확충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내에 숲이 부족한 게 현실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사는 주변 곳곳에서 숲을 찾아볼 수 있다. 몇 년 전부터는 도시숲의 중요성이 떠오르면서 둘레길과 같은 도시숲 산책로가 서울시 곳곳에 생겨나고 있기도 한데 도심 속의 자연과 숲을 찾아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앉아서 먹어야지. 안 앉을 거야? 여기 도심에 이런 산 있는 동네가 드물어요. 근데 여기는 집 주위에 산이 있어. 높지도 않고 나지막하니까는 아침에 산책도 하고 사람들이 동네에서 많이 오고 개들도 같이 산책하고 이제 묶어 다니다가 이제 사람 없는 데서 이렇게 풀러서도 다니고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좋지요. 나무도 있고 경치도 좋고 등산 참 좋아요. 저까지 가면 봉산인데 매일 와요, 매일.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경계에 있는 봉산은 도심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높이 약 209m의 나지막한 산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숲의 자연을 느끼기에 좋은 장소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산 가운데 하나였지만 최근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데 도시 인근이니까요. 우리는 생태 전문가와 함께 서울 봉산의 숨겨진 가치를 알아보기로 했다. 서울에 이제 자그마한 산들이 있는데 봉산도 그런 자그마한 산 중에 하나예요. 그 작은 산이지만 특정한 어떤 생물군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생태경관 보존 지역으로 일부 지정한 산이기도 합니다. 봉산은 희귀성이 높은 식물군이 대규모로 군락을 이루고 있어 지난 2007년 서울시 생태경관 보존 지역으로 지정됐다. 봉산엔 과연 어떤 생물군들이 살아있을까? 기대와 호기심을 가진 채 봉산의 등산로로 올라섰다. 저기 아카시나무 보이네요. 저 큰 거요? 예, 저렇게 크게 자라고 뒤쪽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 근데 아카시나무 자체가 콩가식물이면서 척박한 데서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예전에 도시숲이 많이 훼손되거나 했을 때 산을 빨리 그러니까 녹화하려고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이 봉산에서도 아카시나무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아카시 나무는 토양의 양분이 부족하더라도 공기 중에 질소를 흡수한 뒤 뿌리에 저장해서 잘 자라나는 특징이 있다. 척박한 토양에도 잘 자라는 아카시 나무는 우리나라의 산림을 비옥하게 해준 고마운 나무이기도 하다. 저 정도 된 나무는 그럼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보통 한 40살 정도 먹었을 거예요. 35에서 40살 정도. 보통 이제 저런 나무들을 언제 많이 심으면 60년대, 70년대 많이 심었거든요. 1970년대 대대적으로 실시된 도시 녹화 사업으로 전국 각지의 산에는 제일 먼저 아카시 나무가 심어졌다. 아카시 나무가 흙을 비옥하게 해주고 난 뒤에야 다른 나무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보고 있는 커다란 나무 군락도 그중 하나.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하늘까지 높게 뻗어 있는 나무, 바로 팥배나무다. 나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은 한 크게 자라면 한 15m까지 자라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거기 잘 비틀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기구나 도구 만들 때 쓰기도 했대요. 그다음에 마루를 깔 때도 쓰기도 했고. 근데 이제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 팥배나무가 열매가 이제 가을철에 거의 열리잖아요. 빨갛게 있고 이게 겨울철에도 달려 있는데 겨울철에 새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많이 따먹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새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먹이 공급을 해주는 나무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팥배나무의 이름은 열매는 팥을, 꽃은 배나무 꽃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봄에는 숲 전체를 하얀 꽃으로 덮어 장관을 이루고 가을이면 빨갛게 익은 팥배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다. 이게 지금 열매거든요. 지금 안 익어서 빨갛지 않은데 좀 있으면 빨갛게 변할 거예요. 얘네들 보면 조금씩 빨갛게 변해가죠. 이 모양이 익으면 진짜 팥처럼 생겼어요. 팥배나무 열매는 겨울을 나는 새들의 주된 먹이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부터 보이는 게 이제 다 팥배나무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큰 군락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팥배나무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마사 토양에서 생육하는 대표적인 자생 수목으로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이나 숨대부에서 참나무와의 경쟁에 밀려 대규모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하지만 봉산의 팥배나무 숲은 서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어 희귀성이 매우 높다. 팥배나무 종 자체는 전국에서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군락지도 조금씩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이 지역이 가장 넓은 면적이어서 그런 특징 때문에 보존의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팥배나무 군락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07년 대규모 군락지인 약 7만 제곱미터의 면적이 서울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그동안 숲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식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도시에 있는 산들이요.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 쪽에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식재한 나무들이 많아요. 봉산의 경우 팥배나무 외에 대왕 참나무나 외래종인 중국 단풍나무 같은 나무들이 모여 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의 특성과 생태적인 환경을 고려해 숲을 조성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훼손된 지역에다 나무를 막 심을 거 아니에요. 나무를 심을 때 이제 이왕이면은 자연 상태에 어울리는 나무를 선정해서 심으면 좋은데 그런 관점이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온대 남부지방에서 잘 사는 편백나무 역시 중부지방에 있는 봉산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나무. 최근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심어졌다. 도시숲이 잘 지켜지려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제가 볼 때는 서울에 이런 작은 산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잘 보존도 되고. 그래야 겨우 서울 전체 면적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욕심을 내자면 이건 작은 산을 포함해서 나무가 자라는 공간이 한 50% 정도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서울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다른 도시의 숲을 찾아 나섰다. 도시숲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 대공원이다.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가족들과 나들이 하기에 좋은 장소. 그렇다면 숲은 어디에 있는 걸까? 동물원에서 살짝 벗어나 산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장소. 바로 이곳이 서울대 공원 안에 있는 도시숲, 치유의 숲이다. 치유의 숲은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3년 전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오랫동안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만큼 숲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인데 개방된 숲의 규모는 약 10헥타르 정도다. 도시 속의 새로운 힐링 장소로 각광받으며 많은 이들이 치유의 숲으로 모여들고 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접근성이 뛰어나고 미리 신청하면 숲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어 벌써 올해에만 약 2,500명의 시민들이 이곳을 다녀갔다. 오늘 날씨 맑은 날 가을 햇살하고 같이 하는 게 돼서 되게 행운인 것 같고 저도 숲에서 호흡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숲길을 걸으면서 숲과 교감도 하시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내 발 체온도 느껴보시고 그리고 음이온도 맡아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누워서 휴식도 취하면서 그런 활력도 취하고 그렇게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올라가시겠습니다. 숲속 산책로를 따라 조금 올라가니 울창한 잣나무 군락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여기서 치유숲을 처음에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닌데 처음 숲을 가꾸다 보니까 이 잣나무 숲을 30년 전에 심은 거예요. 이제 그 지금 나이를 추정해 보는데 한 40년 내지 50년 된 나무 같습니다. 치유의 숲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잣나무들은 거대한 나무 숲을 이루고 있다. 소나무과에 속하는 잣나무는 한국의 기후 풍토에 적합한
대표적인 고유 수종으로 나무 표면이 거친 반면 재질이 가볍고 특유의 향이 있다. 높이가 무려 40m 이상 높게 자라기도 하는데 목재가 아름다워 고급 건축재로도 쓰이기도 한다. 참가자들은 잣나무가 내뿜는 은은한 향기 속에서 숲이 주는 좋은 기운을 마음껏 받아본다. 뒤로, 앞으로, 뒤로, 넷, 다섯. 자, 이번에는 다리 바꿔, 자세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숲의 한가운데 오랜만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영상에도 빠져본다. 그저 숲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피레침에서 나오는 접지, 내 몸에 든 여러 가지 정전기나 그다음에 노폐물을 밑으로 보내고 그다음 내 몸을 정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양말을 벗고 맨발로 자연 앞에 선 사람들. 주춤주춤. 처음엔 맨발이 어색한지 발을 내딛는 게 영 불편해 보이는데 조금씩 발걸음이 편안해진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이동도 해주고 또 내 몸을 지탱해줬던 내 발, 봐라 내 몸이지만 고마웠어 하면서 감사하다고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그런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발로 도착한 숲길에서 만난 것은 지친 발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원한 계곡.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며 계곡물에서 나오는 청명한 기운도 받아들인다.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니까 저희 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걸 느껴서 좋았어요. 진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에 집중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숲은 피톤치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유용 물질을 내뿜어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고 숲속에서 맞는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는 오감을 열어주어 우리 몸속의 생명력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숲은 치유의 공간이자 생명의 공간인 것이다. 늘 바쁘고 걱정 근심이 많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인들입니다. 여기서 느림의 미학이나 또 나 자신을 성찰하고 또 숲과 여러 가지 교감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숲은 바쁜 현대인들이 자신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힐링의 장소이며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고 공기 정화 효과에도 도움을 주는 등 도시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는 도시숲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숲은 날로 나빠지고 있는 대기질을 좋아지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도시숲의 정화 효과를 연구하고 있는 곳을 찾았다. 바로 국립산림과학원이다. 그동안 숲과 사람과의 상호작용,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연구해온 박찬열 박사. 그는 올 3월부터 도시숲의 기능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샘플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공기가 이렇게 흡입이
이 장비가 어떤 식으로 미세먼지가 측정되는지를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실제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흡입구로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은 들어온 공기를 광산란법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TSP, PM10, PM2.5 미세먼지의 그 크기에 따라서 농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올 3월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에는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3군데에 설치됐다. 5분 간격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측정돼 자동으로 기록된다. 지금 PM10이 에버리지가 0.8 그리고 PM2.5는 0.78.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숲속에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기온, 풍향, 풍속 등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기온, 풍향, 풍속을 함께 측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숲속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나무의 종류는 따로 있는 걸까? 박찬열 박사와 함께 알아보기로 했다. 이 나무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침엽수이고 바늘잎 나무이고 또 1년 내내 잎을 매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은 미세먼지를 이렇게 흡착하는데 탁월한데요. 이렇게 잎이 가늘지만 이 전체적인 수관층, 이 잎사귀가 매달려 있는 부분은 아주 커서 단위 면적당 연 면적이 아주 큽니다. 미세먼지를 잡는 화백이란 이름의 침엽수. 1년 내내 잎이 달려있는 상록수이며 잎의 안쪽에는 조그마한 돌기들이 많아 미세먼지를 잘 잡아낸다. 숲이 이렇게 우리가 실험해서 한 그루의 나무가 1년에 어느 정도 미세먼지를 잡을까라는 걸 봤는데 약 36g 정도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 정도의 그런 미세먼지를 1년에 나무 한 그루가 먹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숲과 미세먼지 저감의 상관성.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예, 실제로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머리카락 크기와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는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PM2.5 같은 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세먼지를 나무가 어떻게, 잎이 어떻게 흡착하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현미경 사진을 가지고 봤을 경우에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표면에 있는 털이나 돌기에서 미세먼지가 잡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표면에 미세먼지가 어떻게 잡히는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 잎에 굴곡이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굴곡에 의해 미세먼지의 작은 입자가 잡히게 되는 것이다. 약 사람 높이 1.2m 높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한 결과 보시다시피 PM10 같은 경우는 25.6%의 저감을 나타내고 PM2.5는 40.9%. 전반적으로 도심에 비교해서 이 숲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40% 정도, 최대 40%까지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시간에 있어서 숲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습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한 8시까지의 미세먼지 농도는 숲에서 훨씬 낮습니다. 도시와 비교했을 때 숲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무려 40% 가까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숲은 도시의 천연 공기청정기인 셈이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면 야외 활동이 부쩍 줄어들고 마스크를 한 사람들이 많아진다. 아이들은 놀이터나 운동장 대신 실내로 들어와 혼자 할 수 있는 놀이를 찾는다. 그러다 보니 모바일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숲으로 나서는 아이들도 있다. 이곳의 아이들은 매일매일
인근의 숲으로 가서 노는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요즘에 자연을 너무 모르잖아요. 그래서 숲에 나가면 아이 속도대로 자랄 수 있고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기 발달 단계에 맞춰서 놀이할 수 있고 많은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숲을 꼭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유치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도심 속의 작은 산. 우리가 내게 갈게. 또 오늘 만나고 싶은 숲속 친구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숲으로 가기 전 간단한 체조를 하고 자연스럽게 산을 오르는 아이들. 숲으로 가는 길은 늘 즐겁기만 하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숲은 매일매일이 아이들에겐 새로운 놀이터. 숲을 오르며 만나는 나무들과 곤충들이 아이들의 시선을 잡아끈다. 어찌된 일인지 숲에서 만나는 곤충 친구들은 무섭지도 않다. 거미예요? 지렁이에요. 지렁이요? 어디서 잡았어요? 난 아직도 안 잡았는데.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는 발이 6개고 더듬이가 2개예요. 너무 요즘에는 엄마들이 다 해주잖아. 엄마가 다 해주고 할머니가 다 해주고 모든 욕구가 아이들 표정만 보고도 다 충족을 시켜주는 이런 요즘 문화에서 아이들이 숲에 오면 누구도 그런 거를 해결해주지 않거든요.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스스로 키워나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강하게 클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숲은 아이들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괜찮아. 나무 다리를 건너기가 무서워 한참을 망설였던 아이.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서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간다. 자, 우리 숲에 올라오면서 여러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우리 혹시 내가 관찰통에 담아온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친구들 있을까요? 지훈이가 찾은 친구는 무엇이었는지 얘기해 볼래? 다리는 몇 개인 것 같아요? 다리는 6개. 다리는 6개래. 그리고? 더듬이는 2개. 더듬이는 2개고. 개미보다 더 커요. 색깔은 어때요? 색깔은 초록색이고.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 생각해? 방앗개비도 있지만 메뚜기. 방앗개비랑 비슷한데 메뚜기인 것 같아요? 네. 우선 여기가 환경이 교실하고는 다르잖아요. 뭐 벽이 있거나 뭐 모서리가 있거나 그런 장난감이 또 인위적인 장난감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서요. 아이들이 와서 숲에 와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많이 놀잇감을 찾아서 자기가 놀았으면 하는 그렇게 하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게 막혀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자유롭게 많이 뛰어다니는 그런. 숲의 가장 큰 장점은 숲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놀이가 되고 교육이 된다는 것. 숲속에서 아이들은 자연과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키워나간다. 숲에 오니까 어때요, 기분이? 신나요. 곤충들도 많이 있고 나뭇잎도 있어서 좋아요. 그렇게 한참을 아이들은 숲속 놀이터에서 뛰어놀았다. 이런 숲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간다.
학기 초보다 우선 자신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찾아서 자기가 직접 자기 스스로 놀이를 찾다 보니까 우선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다 보니까 더 자신감도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역할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많이 커지고 행동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숲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이 쉬어가기에도 좋은 장소. 도시를 떠나 숲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충북 괴산으로 향했다. 여러분들 저 앞에 보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아, 자작나무. 이 저 숲에 대해서 상식이 많이 있으시네. 이거 자작나무는 사실 우리 이게 춥지 않은 지역에서는 잘 못 보는 나무거든요. 도시 생활을 접고 숲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곳 괴산 성불산에서 숲 해설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정세영 씨. 숲이 좋아 시작한 일이 벌써 7년째다. 조회가 다른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하고 연관이 되시세요. 2010년도에 숲 해설가 교육을 받고 2011년도에 괴산 산막이길에 숲 해설사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숲 해설가 일을 하게 됐죠. 좋아하면 더 많이 보이고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법. 자신이 깨달은 숲의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일이 그저 즐겁기만 하다. 여러분 여기 열매가 잘 보세요. 열매가 뭐같이 생겼네. 예. 가슴에 왜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있었죠? 사랑의 열매. 이 나무 이름이 비목이에요. 숲에는 우리가 몰랐던 얘기들이 많다. 올빼미 사춘 부엉이. 올빼미하고 부엉이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부엉이는 부자를 쓰니까 귀가 달렸어요. 글자에. 모르고 다닐 때보다 이렇게 알고 다니니까 그냥 이런 걸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좀 세밀하게 보는 것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숲은 정세영 씨에겐 그 어떤 곳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오래전부터 그가 지칠 때마다 위로와 안식을 준 곳이며 그가 생을 마칠 때까지 머무르고픈 공간. 그곳이 바로 이 숲이다. 제가 90년도에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관두고 이제 시골로 올라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딸린 식구들하고 이게 내 맘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가출을 했죠. 산으로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산 위로 가서 산에서 살아보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저 앞에 거 아니야? 산과 강이 그림같이 펼쳐진 한적한 산골 마을. 그는 이곳에 자신만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꾸렸다. 숲속에서 일하고 또 숲속 한가운데 터를 잡은 세영 씨. 온통 자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그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았다고 한다. 누구라도 이곳에선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다. 숲 해설 일을 마치고 막 집에 온 참인데 쉬지 않고 또 잡초 뽑기에 한창이다. 그냥 두면 금세 자라나 밭을 망치게 되니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다. 산속에서 살면서부터 그는 더 부지런해지고 그만큼 더 건강해졌다. 이렇게 퇴근하시고 나서도 일을 계속 하시네요. 예, 시골에는 원래 오면 풀과의 전쟁에서 이겨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저도 시골에 온 거는 제초제를 안 쓰라는 목적하에 또 제초제를 안 쓰니까 이 풀이 그 말이 아니에요. 좀 보시다시피 엉망이지만 이번에 또 다 엄하게 수해가 나가지고 여기 물이 다 차가지고 이 구절초 꽃밭이 전부 이렇게 풀밭으로 변해버렸어요. 생각보다 결코 녹록치 않은 산중 생활이지만 그래도 좋아서 하는 일이니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저 하루하루 자연이 주는 소중한 것들을 보듬고 다듬으며 살아간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힘들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근데 다만 또 시골 일이 너무 한가로운 것 같지만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밤을 새도 끝이 없어요. 단단한 나무들로 가지런하게 잘 지어진 목조 주택. 하나하나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 그가 직접 지은 집이다. 그때가 제가 이 공사를 시작한 게 장마철이었어요. 장마철인데 하늘이 도와가지고 지붕 일 때까지 비가 안 왔어요. 한 달 내내. 이게 딱 한 달 걸렸거든요. 지붕이 있는데. 근데 지붕이 있는데 그 한 뜨거운 여름이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해가 짱 9시만 되면 발이 뜨거워서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아침하고 저녁만 등 타서 지붕을 진 겁니다. 손수 지은 집이라 더욱 애착이 가고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 이곳은 그에겐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다. 처음 여기에 내려왔던 때가 새록새록하다. 여기가 처음에 내려와서 내가 텐트를 치고 살던 장소입니다. 집을 짓기 전엔 빈 공터에 텐트를 치고 그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1년 가까이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도시에 살 때 있었던 크고 작은 병들이 치유되어지는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지금 여기 공터가 있어요. 거기 공터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찬바람만 싹 불으면은 몸이 가렵고 밤에 자다 긁으면 막 피가 튈 정도로 다 심했었는데 그 해 겨울에 어떻게 여기서 지내는데 나도 모르게 그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흙의 기운이구나. 그래서 텐트가 그 밑에는 흙바닥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죠. 그거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됐다. 늘 바쁘고 정신이 없어 도시에선 가질 수 없었던 마음의 여유. 그는 자연 속에서 좀 더 자유로워졌다. 도예지에서는 각자 이제 생활을 하다가 숲을 가려면 또 일부러 계획하고 마음대로 해야지만 여기는 그냥 눈만 뜨면 바로 자연 숲이잖아요. 그리고 또 맘만 먹으면 걸어서 뒷산도 갈 수 있고 또 어차피 시골 생활이 산에 가서 나물도 채취하고 버섯도 따고 약초도 캐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생활, 쉽게 말해서 돈은 안 되겠지만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산에 가다 보면은 그 경치 좋은 데 있으면 앉아서 참 자신과의 대화도 하고 여유로움을 가질 수가 있죠, 마음에. 숲은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편안함을 준다. 또한 우리는 숲에서 기적처럼 생명을 얻는 이들도 보게 된다. 숲의 치유력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 우리의 오감이 열리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경이로운 공간. 이곳에서만큼은 마음 놓고 숨을 쉬어봐도 좋다.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 우리가 숲으로 가야 하는 이유. 숲이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다.